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세계는 아주 급변을 하고 있는데 문팔력 왼쪽 개구리 그리고 한국당 오른쪽 개구리 전부 우물안 개구리들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교동력 말씀부터 여쭈겠습니다. 도와주셔서 백모 요새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세계가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가 좋은 방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은 20세기 때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진 곳이고, 문화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유럽에 대해서 옛날부터 올드 유럽, 늙은 유럽이라고 불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가 무기력하고 또 PC, 그러니까 일상을 중시해서 일상을 조금이라도 교란할 소지가 있는 진실, 가치 판단 이런 거를 극우, 국가주의자, 파시스트, 성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을 찍어서 공격하는 행위, 그걸 PC라고 저는 부릅니다. PC가 유럽이 세요. 무기력하죠, 좀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이 세계 질서의 대전환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좀 냉소적이었다고요. 이제까지는.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해 들어서 시작됐습니다. 우선 첫째,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는 한 일주일 전쯤 됐는데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별로 이걸 보도를 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란이 이란 핵 협정 이걸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이라고 해서 JCPOA라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합동 실천 계획, 합동 포괄적 실천 계획 뭐 이 정도로 번역되는 건데 그냥 이란 핵 협정이라 그러죠. 이게 다자간 협정입니다. 뭐 중국도 사인했고 러시아도 사인했고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사인했고 미국 사인했고 이란 사인했고 희한한 협정을 만들어 놨어요. 오바마 때. 어쨌거나 이것에 대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이 JCPOA 핵협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이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유럽 국가들이 최초로 이런 움직임을 보인 거예요. 아직은 이제 미국의 최대 압박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결국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란은 이에 선행해서 1월 5일 날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 분쟁 해결 합동위, 그러니까 Joint Commission of Dispute Resolution인가 뭐 그래요. 분쟁이 있을 때 서로 해결하는 합동위로 넘어가는데 이건 정식적인 거고 실제로는 이미 이 정도 되면 결국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전면적 최대 압박,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순치 여기에 이제 유럽이 적극적으로 가세하게 되는 이런 형세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유럽이 가세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란의 미사일 능력, 핵 능력을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걸 자기들 문제로 느낀다고요. 이란의 미사일과 핵이 미국까지 건너가긴 어렵죠. 그러나 유럽에는 바로 타격 레인지에 들어오거든요. 유럽 국가들은 이란의 핵과 미사일을 이제 직접적 위협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게 이제 이란을 공격 압박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하시라도 이거는 그냥 유럽의 다국적군이 이란을 쥐어 패는 상태가 바로 코앞에 닥친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죠. 중동 에너지 누가 갖다 쓰냐? 제일 많이 갖다 쓰는 게 유럽이네. 중동이 2차 세계대전 때 또 그 전에 1차 세계대전 때까지 어디 식민지였냐? 전부 유럽 식민지였네. 그럼 유럽하고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스스로 중동 문제 해결해야지. 우리는 병풍만 써줄게. 이게 지금 트럼프 입장이거든요. 이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이란이나 이런 데를 이제 시리아를 지원해 온 러시아는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이 그 유엔 안보리에 이란을 상정하면 그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고 나왔는데 러시아 협박이야 다 뻥카죠. 뭐 하나마나. 자, 상황이 이쯤 가니까 이란 대통령 로하니는 이런 또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군인이 타겟이지만 앞으로는 유럽 군인이 타겟이 될 것이다. 이란으로부터 물러가라. 이란에 유럽 군인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중동 전체에서 물러가라. 중동에 미군 빼고 유럽 군인 별로 없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제 행보를 뜻하는 거냐.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 순칙 프로젝트에 유럽이 100% 행보를 함께 할 전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또 유럽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중국 때리기에도 유럽이 가세를 했습니다. 전 주한 EU 대사, 우리나라에서 EU 대사를 하기도 한 사람인데요. 헝가리계 독일일 거예요. 게하르트 사비틸. 이 사람이 지금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간첩 혐의는 중국에게 EU의 경제 정보를 제공한 죄입니다. 이게 이제 독일에서 아마 기소가 될 텐데 기소가 되면 독일 녹색당은 이게 좌파 정당이죠. 여기도차도 이제 중국 때리기에 가세를 한 거예요. EU 관료가 퇴직 후에 친중 간첩, 친중 로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그래서 발의를 하겠다. 이게 독일 좌파까지 이러고 나섰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벨기에에서는 요즘 최근에 있었던 벨기에 장관 또 벨기에 무역 담당 관계자 통신 장비에 대해서 135건이나 해킹이 있었는데 이것이 중국 소행이다. 이 소문이 그냥 벨기에 신문을 지금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체코의 싱크탱크 시놉시스는 뭐라고 말을 했냐. 중국 공산당의 유럽 팽창 작전을 조사해야 한다. 유럽의 이제 그 언론과 사회적 여론이 중국 때리기로 확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독일이 특히 여기에 같이 가세하고 있다는 걸 중시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독일제 제품들 이렇게 사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노가다 좋아해서 그 독일제 무슨 보쉬 이런 그 전동 그 기구 도구들 이런 거 가끔 사서 이렇게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독일의 그 특징이 뭐냐면 독일제 제품들 독일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과 제일 그 규모가 큰 데가 타이완이고 타이완 다음이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과 거의 비슷한 게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중국과 많이 엮여 있어요. 그런데 그 독일이 이제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이걸 그런 이게 신호탄이라고요. 독일이 그 정도까지 나섰다는 얘기는 유럽에서 지금 반중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우리는 이제 우물안 개구리죠. 조중동 이런 걸 제대로 조명을 안 해주니까 또 언론들이 이런 걸 조명을 안 하죠. 보수 언론도 조명 안 하죠. 우물안 개구리인데 이 우물안 개구리가 이제 좌파도 우물안 개구리고 우파도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근데 이제 우물안 개구리의 그 증상이 좀 달라요. 우선 이 우물안의 좌파 개구리를 한번 보시죠. 이제 그 개구리를 이제 보기 전에 세계가 뭔 일이 벌어지고 있나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세계 질서 급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선진 각국에서 자유혁명, 보수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 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은 이 자유혁명, 보수혁명을 거부한 민주당의 해체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에 장짓입니다. 민주당 앞으로 큰 위기 부닥쳐서요. 당이 거의 깨질 겁니다. 이번 이제 11월 선거 지나면은 민주당 해체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민주당이 왜 저렇게 그 위기에 몰리고 있냐? 그 자유혁명, 보수혁명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그 외면하는 증상이 뭘로 나타나냐? 3년 동안 트럼프 탄핵하겠다고 날뛴 거예요. 처음에는 러시아 스캔들을 엮어서 탄핵하려고 그랬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엮어서 탄핵하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큰 말하자면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순치, 중동 순치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일, 그러니까 세계 질서에서는 중국 순치, 중동 순치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진국 정치에 있어서는 자유혁명, 보수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이 뭐 꼭 선진국이라고 거의 말할 수 있는, 특히 이제 타이완, 또 홍콩 여기서 아주 명확하죠. 이 증상은 한국에서도 상당히 명확합니다. 우리 태극기를 비롯한 자유시민의 저항이 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아주 명확하고, 이 3년 이 세월을 거치면서 상당히 우리가 어떤 그 내부적인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이제 그 근본적 이유가 뭐냐? 제가 이거 세뇌 탈출해서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워낙 중요한 얘기고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건 저의 그 어떤 그 설명 틀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또 이 시청자님들께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또 좀 반복을 할게요. 이 변화가 그냥 트럼프란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이 변화에는 근본적인 배경이 두 개가 깔려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세계 석유 안보 질서죠. Global Petrol Security Order, GPSO. 이거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터져 나오면, 미국이 이제 셰일가스란다. 셰일 혁명이 터져 나와서 셰일 석유와 이제 천연가스가 터져 나오는데, 그럼 미국이 뭐 돈 벌었다, 이게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는요, 웬만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이 석유 같은데 특별한 수출세 같은 걸 먹이질 않아요. 이번에 이란 위기 오고 그럴 때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세계 석유가를 안정시킬 만큼 우리 석유를 증산하겠다. 세계 석유가를 안정시킬 만큼 우리 석유를 증산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특별히 그러니까 이 오펙이랑 다른단 말이에요. 오펙은 자기들끼리 작당해서 감산해가지고 석유를 가지고 가격을 흔들잖아요. 뭐 200불 가까이도 간 적도 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 140, 50불은 그냥 기억하는데 130, 40불은 그냥 휘청휘청한다고 한 번씩 하면. 그런데 미국은 그러질 않아요. 그런 짓 했다가는 미국에 있는 이민자 그룹들이 가만히 있나요? 왜 우리 조국, 왜 우리 고향 국가에 그걸 미국이 왜 착취하냐 이러고 들고 나서죠. 그러니까 이란 이런 거 터져도 유가가 뭐 60불 거기서 왔다 갔다 계속 그냥 안정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계 석유 안보 질서가 처음으로 이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석유 가지고 다 된 거냐? 그래서 현대문이 지금 이런 변화 있는 거냐? 아닙니다. 석유가 아무리 나와도요, 사람들의 행태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았으면 이런 변화 안 나옵니다. 석유가 아무리 나왔어도요, 트럼프가 CNN, 뉴욕타임스, 와포, 워싱턴 포스트, 뭐 또 이런 말할 수 없는 여러 대부분의 엘리트 미디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빅 미디어, 잘 나가는 미디어들, 이걸 다 적으로 돌리고도 미국 국민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유는 저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스트리밍, 유튜브를 스트리밍이라 그러거든요. 스트리밍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즉 현대 문명이 뭔가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다른 이유인데, 하나는 세계 석유 안보 질서가 들어왔다는 거, 또 다른 하나는 현대 문명이 근본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지금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의 근본적 강화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주요 단어들은 노동, 분업, 소통, 소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산업혁명 이후 지난 250년 동안 시장과 분업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시장과 분업이 발달하면 한 사람의 노동은 문맥과 의미를 알 수 없도록 세분화됩니다. 지금은 직업의 가지수가 몇 개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전지구적으로 따지면 수천 개, 수만 개 늘어있어요. 점점 더 세분화돼요. 그러면 그 세분화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문맥과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무슨 의미가 있고 공급처는 어디고 수요처는 어디고 어떻게 유통되고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형이 된 거예요. 지금은 문맥과 의미가 보인다고요. 눈이 있는 사람한테. 뭐야 보이냐? 전부 정보기계를 사용하니까. 아, 이렇게 내가 여기서 바코드 읽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해서 저기까지 간다.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눈이 조금만 있으면 다 보여요. 옛날에 이게 잘 안 보였었어요. 지금은 다 그 사람들이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원리가 조금 뒤져보면 인터넷에서 뒤져보고 공부해 보면 그냥 대충은 뭐 100% 전문가처럼 100% 정확하진 않아도 뭐 한 90% 80%는 개념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요. 세계 모든 것이. 이 로마에 굉장히 제가 누군지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철학자가 한 무지하게 좋은 말이 있는데 이거를 막스가 자기 좌우명이라 그래서 떠받들고 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게 낯설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Nothing is alien to me. 그런 아주 좋은 그게 있습니다. 저도 이 좌우명을 읽고 처음에 막스가 한 줄 알고 막스 엄청 존중했어요. 아, 이런 훌륭한 좌우명을 했단 말이야. 아, 그랬더니 그게 로마의 철학자가 했더라고요. 로마 시대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게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조금 호기심이 살아있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요 세분화된 작은 노동이 전체 세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한테. 이거를 이제 저는 노동의 마이크로코즘이라고 부릅니다. 마이크로코즘은 뜻이 뭐냐? 부분 안에 전체가 다 들어있다. 전체의 모습이. 그걸 마이크로코즘이라 그럽니다. 즉 저는 굉장히 부분적인 세분화된 노동을 하지만 그 안에 세상의 치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만 뜨면 그 이해되고 보인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그전에는 짝퉁 소통 매스미디어였죠. 이게 개인화된 소통 그리고 스트리밍과 소셜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유튜브와 스트리밍이 유튜브인데 유튜브는 이제 특정 서비스명이고 그 회사의 이름이고 서비스의 이름이고 스트리밍은 그 방식을 뜻해요. 스트리밍과 소셜미디어가 이제 아주 지배적인 그런 상태가 됐다고요. 개인화됐어요. 소통이 개인화되면요. 이게 사람이 관점을 갖게 돼요. 관점을 가진 존재를 개인이라고 불러요. 나의 관점, 나의 주견을 뚜렷이 가져야 개인입니다. 그럼 관점과 주견을 못 가진 사람? 그건 되담한 개인이거나 혹은 잠재적 개인이에요.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개인이 아니에요. 아직 개인으로 실현된 게 아니에요. 개인으로 스스로를 실현해가는 거 일생의 과제입니다. 제 말 아닙니다. 현대심리학의 아버지 융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화를 그 사람은 인생의 그 역정을 개인화를 향한 여행이라고 불렀고 개인화를 그래서 이름도 달았죠. individuation. individual. 그게 개인이거든요. 그것의 동사형 개인화하다. individuate. 그 다음에 개인화 명사형 individuation. 그 융 심리학에서 결정적 개념이에요. 융은 아시지만 현대 심리학의 거의 아버지죠. 아버지죠. 그렇게 꼽죠. 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개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개인화된 소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개인 관점을 갖게 되고 개인 관점을 갖게 되면 야 사람마다 주견이 뚜렷하고 말이야.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지면 세상 빠가 나겠네 라고 고민하실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뭐냐. 진실의 수렴돼 갑니다. 진실의 수렴돼 가요. 이건 여러 실험이 있는데 오늘은 얘기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이제 세상 이치도 알 수 있어. 자기 노동 과정에서 이게 세상이랑 어떻게 연결된지 다 보여.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 날 때는 실시간으로 멀티미디어로 전 세계 누구와도 같이 자기 그림이나 사진도 띄워 올리고 또 그걸 남의 거 보면서 깔깔거리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 좋다. 참 이거 괜찮다. 이렇게 박수도 치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유대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시청자님들과 저 사이에 유대가 있잖아요. 제가 하도 저녁마다 약속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 채팅방을 유지를 못하죠. 직접 원래 거기에 지키고 제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의 뭐 오른팔 뭐이라고 할 수 있는 저의 아주 그 스태프가 밤마다 지키고 있으니까 저는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죠. 강연하러 돌아다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유대가 생기잖아요, 저희가. 근데 소외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일체 유대로부터 분리된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가 된다고요. 내가 내다. 유대가 없죠. 내가 늙어서 늙어갈 요양원도 내 혼자서 다 책임져야지. 심지어는 나 화장당한 다음에 죽은 나의 몸이 화장당한 다음에 그 묻힐 납골당까지 제가 살아생전에 계약하고 사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이게 한 사람 고립된 한 그 자아로 살게 될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도덕이라는 건 공동체 경험 혹은 유대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유대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이 도덕이 없어져요. 유대 감각이 없으면. 근데 이게 대가족 깨져, 문중 깨져, 집성청 깨져, 뭐 다 깨지잖아요. 뭐 종교기관도 많이 이제 옛날 같지 않죠, 결속력이. 그 사람이 유대를 경험을 못 하는데, 어태치먼트를 경험 못 하는데,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가 되죠. 내가 내다 이 생각만 있는. 250년 동안 저 경향이 심해졌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0여 년 전부터 확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소통이 개인화되고, 그래서 개인들이 네트워킹 될 수 있고, 개인화 소통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 다음에 자기 노동 속에서 다른 데랑 연관된 게 다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로 몰아붙이는 힘이 한풀 꺾인 거예요. 이젠 사람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독립적 개인으로 이렇게 나가는 길이 트였다고요. 그 탄탄대로가 트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의식이 강해지고 보수화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팔육이나 이런 애들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의 적은 스트리밍과 소셜미디어와 세계 석유안보 질서와 미국과 이게 현대 문명, 이게 인류, 이게 얘들의 적이에요. 우리가 못나서 그 막강한 그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아직 확실히 올라타질 못해서 그런 거지. 쟤들은 우리가 못났건 잘났건 간에 쟤들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이. 그러니까 반드시 건강 유지하시고 오래 사시면 됩니다. 오래 사시면. 고통 겪어가면서. 자, 그런데 이제 쟤들 그러면 이제 왼쪽 개구리 한번 증상을 보죠. 이게 이 김상조가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5대 그룹 공동 신사업 아이디어 내놔라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아니 사업이 공산당식 집단 창작입니까? 신사업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가 그걸 왜 다른 그룹이랑 공유해요? 내가 하고 말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공정거래위원장이 씨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대 그룹에 계신 분들, 저기 삼성 뭐 SK 제가 권합니다. 집단적으로 낼 수 있는 아이디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자유혁명 일으켜서 문팔육을 타도하자. 이걸 공동신사업 아이디어로 채택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 모시고 살아요? 그냥 문질러 버리지. 거기다 이제 그 김정숙 씨랑 관계가 깊고 문재인 씨랑 관계가 깊은 청주의 장모라는 사업가가 청주 터미널 부지를 매입을 해서 3개월 만에 이 부지를 거기다가 부동산을 개발하겠다라고 청주시에 계획서를 들이밀고 청주시가 그 계획서 받은 지 3개월 만에 오케이 해갖고 이 사람이 결국 6개월 만에 5천억을 벌었어요. 이 사람이 문재인이랑 김정숙이랑 이렇게 같이 사진 찍고 너나들이 하는 사이라 그러더라고요. 곽상도 의원의 폭로입니다. 한나라당. 이게 한나라당 곽상도 의원 폭로인데 이게 보이지 않는 손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 사람 6개월 만에 5천억 벌은 건
사실이에요. 이거 저도 그 전에 들었거든요. 한 두세 달 전에. 청주에서는 파다하게 얘기가 지금 돌기 시작했던 거예요. 몇 달 전부터. 근데 저야 뭐 이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여기서 얘기를 안 했죠. 제가 이제 그 세계 정세 다루느라고 바빠갖고 청주 가서 직접 조사도 못하고 또 조사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의원쯤 되니까 앞뒤가 조사가 되는 거지. 저 같은 야인은 이거 잘못 조사하고 다니면 저기 뭐 개인정보 무슨 뭐 하려고든 흥신소 직원같이 되는 거죠. 심부름센터. 이거 아마 볼만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경수한테 실형을 선고했던 판사, 아주 엘리트 판사라 그래요. 성창호 판사가 기소됐어요. 근데 기소된 이유는 뭐냐? 2016년에 다른 건에 관해서 영장 처리, 그 당시에 아마 영장 담당 판사였나 봐요. 2016년에 영장 처리에 관해 형사 수석 판사와 협의를 한 거를 범죄로 간주한 건데 2016년엔 다 이런 건들은 그 다른 건이 그 법원 내부 인사도 관계 있고 그래서 협의하는 게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황당하다는 거죠. 기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성 중앙지검장이 조국 그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일정한 기소 방향을 드랍시켜 버렸죠. 그 다음에 추미애는 특수본을 못 만들게 만들었죠. 그래서 못 만든다기보다 그런 거 만들려면 일일이 다 법무부 장관이 제어하도록 시행령을 이제 만든 거예요. 이 국무회의에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이 이 짓 잘해요. 헌법에 검찰총장이 헌법에서 규정한 기관인데 그 권한도. 그래서 검사의 총괄 그 책임자로서 그 검찰총장의 권한을 시행령으로 깨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짓 잘한다. 그 법률로 헌법 깨고 시행령으로 헌법 깨고 공수처로 헌법 깨고. 요번 그 특수본 허가, 그러니까 장관이 허가해야 특수본 만들게. 특수본 허가라는 시행령을 해서 헌법 깨고. 뭐 겁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대는 이제 조국이 직위회제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려면 빨리 안 한다고 해야 되는데 직위회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위회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들이 교수협에서 조국 직위회제 결정 빨리 해라 라고 대학 본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게 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왼쪽 개구리의 증상은 뭐냐? 막가파 폐악질이에요. 그런데 이 폐악질이 귀여운 구석이 있는 게 세계 질서의 급변을 알기 때문에 폐악질을 부리는 거예요, 얘들은.